안녕하세요. 널싱 제니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한 DMP 영상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장학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장학금 이야기가 왜 나오냐 생각하면은 DMP 학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학비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병원마다 이게 규정이 다르고 만약에 전체 학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풀타임 근무와 풀타임 DMP 공부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병행하시다 보면은 돈은 아끼실 수 있을지 몰라도 학교에서 좀 더 많은 공부, 가르침을 얻어 가시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퍼디엠을 하고 학교 관련된 시간을 좀 더 보내자라고 결론을 냈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8,000불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세금을 떼고 나오면은 한 9,000불밖에 안 되고요. 파트타임을 하면은 이제 반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세금 떼면 그러면 4,500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병원마다 다르지만 이게 이런 학비 지원 혜택을 받고 나면은 저희가 다 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보통은 학교 끝나고 나서 뭐 1, 2년 정도는 병원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다시 돈 뱉어라.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얘가 투자 가치가 있어야 돈을 주는 거지. 굳이 손해될 일을 저희한테 뭐 기부하듯이 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규정들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어요. 언제는 9,000불 주고 언제는 얼마 주고. 그래서 병원 학비 지원에만 전적으로 기댈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인들은 보통 어떻게 학교를 다니느냐 제가 직접 보고 물어보고 해보니까 얘네들은 론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이미 언더그레드 그러니까 학사학위를 딸 때도 이미 론을 다 받았고 거기다가 또 대학원 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갚을 생각이 없어요.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30년 모기지 갚듯이 20년, 25년으로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처럼 돈 생각하면서 대학원을 가기는 가겠죠? 근데 어쨌든 론을 좀 더 부담 없이 받는다는 거. 근데 론 자체도 대부분 페더럴 론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당연히 인터내셔널로 오는 그런 유학생들은 안 되겠지만 DMP를 입학하려고 하시는 대부분 간호사 선생님들은 영주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페더럴 론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페더럴 론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그 당시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 인터레스트 레이시 원래는 계속 복리로 쌓이잖아요. 만약에 올해 돈을 빌렸으면 10년 뒤까지 계속 하루 이제 인터레스트가 쌓이는데 그때 코로나라서 잠시 그 이자 쌓이는 게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그러면은 빌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저물었죠. 그래서 요즘은 다시 인터레스트가 계속 복리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페더럴 론인데 생각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한 7에서 9%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빌리면 미래에는 무조건 제가 빌린 돈보다 많은 돈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을 낼 수 있는데 빌리는 건 손해지 라고 생각해서 저는 안 받았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저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학비를 안 내고 돈을 모은 걸로 다른 데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좀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저희가 여기서 내는 이자 9%를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한때는 그 바이든이 론 forgiveness라고 모든 사람들의 론을 뭐 몇만 불씩 없애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되게 현타가 왔었는데 제가 만약에 론을 빌렸어가지고 막 빚이 이만큼 있었으면 제가 빚이 요만큼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있는 돈으로 막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학비는 론 받은 다음에 이걸 누가 캔슬해 주면은 완전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쉽게 그렇게 캔슬이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그러면 론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 모든 정보는 그 페더럴 론을 빌릴 수 있는 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처럼 의사, 간호사, 큰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대학병원이 non-for-profit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병원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 기여의 의무도 있고 뭐 도네이션 받는 돈으로 좀 굴러가는 그런 큰 병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간호사, 의사 이런 의료계 분들은 보통 큰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런 대형 병원은 한국으로 치면 3차 병원, non-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만 주는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PSLF라고 하고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런 대형 병원에서 10년 동안 계속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그 10년 동안 만약에 론을 빌렸던 거를 계속 갚잖아요. 그러면은 딱 10년 120개월을 채우면 그 이후에 남은 론은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취지가 좋은 게 보통 모기지처럼 저희 론을 20년, 25년짜리로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소량을 매달 납부를 하겠죠. 25년 동안. 근데 첫 10년에만 납부했던 거 받고 끝내준다. 그러면 이 남은 금액들을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했던 이유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런 병원에서 10년 동안 쉬지 않고 풀타임으로 일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니까 좀 숨막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일단 미국인도 아닌 입장에서 이제 미국에 몇 년을 살지도 모르는데 미국 병원에서 내가 10년을 일한다고 지금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원을 안 했지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론 forgiveness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제출하는 팝사라는 포맷이 론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RA 학교 포지션 지원할 때 이게 Federal Work Study에서 정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팝사를 꼭 제출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이런 것들 학교 입학 전에 미리 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나는 진짜 론은 안 받고 싶고 론 얘기는 그만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장학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장학금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되게 막막하시죠. 제일 먼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학교 홈페이지 오늘 또 이 영상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가 봤는데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많기는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장학금, 스콜러십, 그랜트 이거는 연구를 하시거나 뭐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이 있다 목적에 맞는 돈을 받으실 때 쓰는 거니까 지금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론은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스콜러십을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마다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스콜러십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저는 DMP AP 과정이니까 여기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스콜러십이 진짜 아까운 건데 입학할 때 썼어야 됐던 장학금이에요. 심지어 돈은 45,000불짜리 장학금이고 저는 이때 영주권도 안 나와서 입학 처장이랑 1대1로 줌 미팅하고 입학을 시켜주니 많이 막 이랬기 때문에 못 썼지만 만약에 합격했다면은 1년에 10명 학생들을 45,000불씩 주는 대단한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메리 스콜러십은 이것도 입학 장학금인데요. 사실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컬럼비아, NYU 이런 비싼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입학할 때 조금의 장학금은 줘요. 정말 입학 성적이 조금 안 좋지 않은 경우에는 왜냐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받았거든요. 몇만 불씩이라도. 그래서 그때 받는 장학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났고 여기 보면 하스피탈 인플로이 이거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해준 학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뭐 15,000불만 해주나 봐요. 인타이어 프로그램 동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병원 학비 지원이라는 거. 그리고 코너웨이 스콜러십 이거는 제가 오늘 좀 찾아봤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받을 수만 있다면 금액이 6만 불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일단은 프리라이센셜이니까 그러니까 간호학을 막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짜여진 장학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NFLP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론 forgiveness인데요. 일단은 론을 빌리는데 만약에 졸업하고 나서 제가 특정 자격을 충족을 시키면은 그 론을 다 캔슬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충족이 되냐면 저희가 졸업을 하고 패컬티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1년을 패컬티로 보내고 나면은 20%의 론이 캔슬이 되고 두 번째는 또 20%, 세 번째는 또 20% 이런 식으로 캔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풀타임 패컬티로 일을 해야 되고 저처럼 이제 막 MP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MP도 하지 말고 바로 패컬티를 하라고 싶어서 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요. 졸업하고 널스 에듀케이터가 되라, 졸업하고 널스 패컬티가 되라, 이런 게 많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미국에서 간호사 부족도 심하지만 간호사 패컬티 부족 현상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패컬티로 일하는 게 병원에서 MP로 일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보상이 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안 하려고 하나 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패컬티는 그런 PhD 기반의 테뉴어 트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연구자 분들이 아니라 클리니컬 스튜던트를 가르치는 임상 강사 이런 느낌의 패컬티입니다. 이 콜프스 스콜러십은 제 친구들 중에 받은 사람들이 좀 많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헐사라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 브로셔에 자세한 프로그램이 요약이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헬스케어 워커들 위주로만 주는 장학금인데 이게 1년 서비스 커미먼트가 스콜러십 이어랑 완전히 동등해요. 그러니까 1년 장학금 받으면은 졸업하고 1년 봉사해야 되고 2년 스콜러십 받으면은 졸업하고 2년 봉사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신다면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면은 저희 MP가 생겨난 이유가 뭐예요? 애초부터 레지던트가 부족해서 그런 시골이나 underserved area에 의료 공백이 너무 심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당신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콜러십을 주겠다라는 조건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정해주는 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 미국 전체 지도 안에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병원은 eligible, 이 병원은 not eligible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는 정말 깡시골로만 가야 될 줄 알고 신청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 해당되는 곳이 많아요. 뉴욕으로 치면요, 벨뷰 병원 있잖아요. 시티 하스피털 맨하튼에 있고요. 아주 큰 트라우마 레벨 1 병원인데 여기가 이제 시티 하스피털이다 보니까 시티 병원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티 병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환자들, 꼭 해야 하는 그런 프랙티스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벨뷰 병원도 엘리저블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벨뷰 병원 간호사고 DNP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2년 스콜러십 받고 졸업하고 벨뷰 병원에서 2년 MP로 일하는 게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사립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벨뷰 같은 시립 하스피털이랑은 조금 연봉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대략 3, 4만 불 차이 나나? 1년에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제가 내고 있는 딱 튜이션만큼의 차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돈 안 받고 그 샐러리 컷 안 받을래 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걸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좋은 게 튜이션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생활에 필요한 다른 스타이펜드까지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일 안 하고 이걸로 다 충당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뭐 론이거나 론 forgive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조건부 장학금이거나 막 이렇잖아요. 저도 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게 조금 싫어가지고 그냥 주는 장학금 없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저희 학교가 좋은 소식이 있었죠. 블룸버거 씨가 저희 학교 최고의 아웃풋이신 분님께서 아주 또 많은 금액을 학교에 기부를 하셔서 저희 학교 의대가 또 전액 무료가 되었고 그 다음 타겟이 또 다른 헬스케어 워커인 간호대와 퍼블릭 헬스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간호대랑 여기는 어떻게 장학금을 배분할지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아마 제가 내년에 졸업할 때까지는 안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혜를 못 받겠지만 뭐 모르죠. 앞으로는 존스홉킨스 DNP 학생들은 전액 튜이션 공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업 들으면서 일도 뭐 안 해도 되고 이제 뭐 EBP 프로젝트든 연구든 뭐 다양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들도 많이 할 수 있고 훨씬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니까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알아볼 때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하루 휴가 낸다 생각하고 그냥 노트북 딱 켜고 아침에 딱 앉아보세요. 그러고 구글을 열어서 그냥 막 써보세요. 다 스콜러십. 근데 본인이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로 찾았냐면 너싱 스콜러십, 그리고 워맨 스콜러십, 코리안 스콜러십, 아시안 스콜러십, 마이너리티 피플, 뭐 people with color, 뭐 first generation immigrant scholarship 막 이런 거 다 찾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누르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이거 써도 되겠는데? 이런 게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맨 땅에서 헤딩해서 찾으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고 하다 보면은 그런 서치 엔진들이 나와요. 스콜러십들 정보를 딱 모아놓는 그런 서치 엔진이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은 되게 처음 들어보는 스콜러십도 되게 많아요. 막 금액도 500불, 1000불 막 이렇게 쬐끄쬐끄맣게 주는 것들도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좀 조심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적게 돈 주는 거는 본인들이 저희한테도 좀 적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전화번호만 넣으면 장학금 지원되고 뭐 에세이도 아니고 추천서도 없이 그냥 뭐 좀만 뭐 쓰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서브밋이 됐대요. 막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어느 순간 이건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너무 신상 털리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사기 아닌가? 뭐 그냥 개인정보 이렇게 얻어가려고 있는 사이트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어차피 DMP 학비가 뭐 10,000불, 20,000불이 아니고 100,000불이 훌쩍 넘기 때문에 저는 사실 1,000불 이하의 장학금은 쓸 이유를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0불, 5,000불 이 정도 장학금을 지원을 했었고요. 제가 정말 생각도 안 날 만큼 장학금을 너무너무 많이 뿌렸지만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 위주로 공유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그렇게 랜덤하게 서칭도 했지만 제가 가입한 협회 위주로도 서칭을 해봤어요. 일단 ANA 저는 가입했고요. AORN 수술실 간호사 협회, 그리고 시그마 협회, AACN, 그리고 뉴욕 뭐 한인 간호협회 이런 협회에서도 스콜러십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AORN에서 감사하게도 저는 2번 스콜러십을 받았어요. 전체 미국 전체인 AORN에서 2,000불을 받았고 또 NYC 지부에서 1,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회 회원한테만 스콜러십을 준다라고 하면은 한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덜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마 장학금은 제가 2번이나 썼는데 2번 다 떨어졌거든요. 심지어 거기 에세이는 제가 진짜 정성 들여서 썼고 그리고 추천서도 2번째 지원할 때는 떨어지기 싫어서 4개나 받아서 냈거든요. 근데도 2번 다 떨어졌으니 사실 시그마는 그렇잖아요. 간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협회고 거기서 장학금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욕심을 냈었던 건데 어쨌든 너무 경쟁률이 빡세서 그런지 저는 그거는 2번 다 떨어졌고요. AACN이라는 협회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 단위로 멤버 가입이 되는 거라 만약에 저희 학교가 이 AACN의 멤버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는 자동으로 멤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AACN 회원이길래 거기서 홍보하는 장학금들도 여러 번 지원해봤는데 여기도 규모가 한 1,000불에서 5,000불 정도의 장학금이 올라와 있고 한 종류가 6, 7개씩 돼요. 근데 이것도 지원했던 거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했던 곳 중에 한 군데가 미랜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름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스콜러십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걸 어떻게 찾아냈냐면 제가 막 구글링 하다가 서치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사이트로도 연결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컬럼비아 널싱 사이트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지원 가능한 장학금 목록을 쫙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 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완전히 이제 널싱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단체였고 금액도 5,000불이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담당자한테 지금 장학금 아직도 주고 있냐 지원해도 되냐라고 메일을 보내니까 또 바로 답장이 지원해봐라 우리는 뭐 딱 정해져 있는 제출 마감일 이런 게 아니라 들어온 대로 검토하고 뭐 너가 자격이 괜찮으면 바로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더 잘 됐지 뭐 기다렸다 지원할 필요도 없으니까 바로 에세이 쓰고 바로 뭐 추천서 받아가지고 바로 제출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뭐 한두 달 내로 바로 오케이 너한테 장학금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더니 5,000불을 체크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제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가 굉장히 무난하게 저한테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학금은 New American Scholarship인데요. 이거는 입학 전에 지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늦어서 이제 지원을 못하지만 읽어보니까 완전 저희예요. 이제 막 미국에 와가지고 근데 미국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재고 근데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미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막 이렇게 잘 써서 내면은 주는 장학금인데 금액도 굉장히 많고 뭔가 딱 저희한테 맞는 스토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지원했던 장학금은 제가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학교 교우회가 뉴욕에 크게 있어요. 그리고 그 교우회에는 저 같은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뭐 60학번, 70학번 이런 저희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뻘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골프 대회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장학금을 모금하시고 그 돈을 매년 뉴욕에 유학을 온 후배들한테 장학금으로 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선배님들께 제가 굉장히 감사하죠. 이렇게 타지에서도 한국에서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교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지원했다가 다 떨어진 한국 기반의 장학금 재단들인데요. 일단은 모감과학장학재단 그리고 KSEA라는 이곳은 다 과학자 기반의 단체예요. 그래서 간호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전년도 장학금 수혜자들 이렇게 목록을 보니까 간호대생들이 꽤 있는 거예요. 꽤는 아니고 한 명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원을 했지만 아주 보기 좋게 광탈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간호가 아닌 다른 과 유학생들한테 유명한 풀브라이트 여기도 웃긴 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하는 거라서 그 양쪽에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미국 풀브라이트는 미국 시민권만 지원할 수 있고 영주권자를 안 받아요. 근데 한국 풀브라이트도 한국인은 받고 해외 영주권 소지자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건 아예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한국 재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뭐 약학, 의학, 간호학 이런 전문대학원 라이센스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위 과정은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항목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나 영주권자가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러면은 저희는 완전히 지원할 수 없는 장학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원했던 게 Merch of Dimes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여기서 장학금을 꽤 세게 줘요. 10,000불씩 주더라고요. 1년에 1명, 2명밖에 안 뽑지만 근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건 좀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원을 했었고 이 재단은 맘앤 베이비 헬스에 관심이 많은 재단이기 때문에 에세이를 완전히 그런 모성 간호 또는 뭐 신생아 간호 위주로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간호 경력을 다 그쪽으로 포커스를 해가지고 좀 쓰고 추천서도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광탈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쓰려고 제가 협회도 가입을 했는데 장학금 못 받고 협회 가입비만 왕창 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결과를 막 기다리고 있는 게 굿RX 장학금인데요. 여기서도 간호대생들만 딱 위주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에 지원했는데 발표는 8월, 9월에 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학금은 코리안 아메리칸 스콜러십 파운데이션인데요. 처음엔 딱 보고 난데?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또 정말 그 코리안 아메리칸 교포분들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지원을 안 했냐면은 진짜로 지원하려고 가입도 하고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에세이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한국의 정, 뭐 눈치, 이런 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보래요. 근데 갑자기 약간 다른
그 장학금 지원했던 거랑 에세이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거를 당연히 저는 어떤 개념인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니까 잘 알지만 이걸 에세이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너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포기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공유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썼던 이런 정말 랜덤한 장학금 사이트들이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거의 지원 자격이 될 테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저도 DMP 들어가고 첫 한 1, 2년은 뭐 장학금 써본다는 그런 심적 여유도 안 나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가 주변에서 막 이렇게 받는 거 보니까 나만 가만히 앉아서 이런 혜택 못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완전 삘 받아서 막 서칭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은 이 에세이 썼던 내용이 거의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편집하고 각색하고 이런 게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뭐 방학 때나 시간 날 때 틈틈이 이런 장학금 많이 알아보시고요. 지원하다 보면은 한두 군데는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담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DMP 영상은 아마 제가 가을에 EBP 프로젝트를 잘 마친다면 그게 어떻게 굴러갔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